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새 코스피도 높게 상승되고 주식시장 잘 나가죠.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거나 투자를 잘해서 부를 좀 불리고 싶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를 불리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투자의 액수를 서서히 넓혀야 되고요. 투자 액수를 높이려고 하면은 아끼면서 수입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부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투자를 해서 투자의 파이를 점점 좀 넓혀야지 그 부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 소득보다는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우선이라는 게 데이터입니다. 투자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부호들을 분석을 해보면 재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건 재테크죠. 근데 그 재테크가 아니라 본업에서 가치를 점점 넓히면서 그렇게 해서 부를 더 축적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포브스지의 400회 부자 데이터를 보면은 자산가들의 70% 이상이 자소상가형인데, 이들은 투자 수익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화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투자보다 자기 가치가 좀 더 강력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퍼센트를, 그러니까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투자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를 벌면은 10만 원이죠. 그런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를 얻는 것도 10만 원이에요. 어떤 게 좀 더 확률이 높겠습니까? 10%를 올리는 게 높겠습니까? 아니면 1%를 높이는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의 돈으로 1%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좀 더 낫겠죠. 좀 더 얘기를 바꿔서, 만약에 어떤 개인이 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한 종목의 수익률이 2% 3%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2% 3%로는 원하는 수익이 나지가 않죠. 끼켜봤자 몇십만 원 정도니까. 물론 그것도 소중한 돈이긴 합니다. 근데 1억에 2%에 3%면은 얘기가 다르죠. 한 달 월급이죠, 보통.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파이를 키우는 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더 늘려야 되고요. 시드머니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투자의 시간을 충분히 녹여야 돼요. 정말 충분하게 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역을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세금도 붙지 않는다. 이거 워렌 버핏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의 투자 방식 같은 거는 누구든 따라하고 싶고 누구든 영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산은 본인의 영업력과 펀드 운용으로 본업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를,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계속 잘해서 돈을 많이 얻었지만은,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시드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올림으로 해서 더 많이 올렸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퍼센트의 수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간도 복리, 금액도 시드도 불고 그것도 복리, 계속 복리가 붙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조 원이 아니라 뭐 수백조 원의 자산가가 된 거라고 합니다. 나발 라비킨티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로 특수 지식을 강조하는데,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본인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역사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신의 가치를 점점점 높이면서 그걸로 또 다른 부수익을 얻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주식을 좀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익을 많이 얻지를 못했죠. 주식을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은 뭐 시드가 없어서 한동안 많이 뺏었었고 그랬는데, 저는 2017년부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매일매일 주식 차트랑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급등이 되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잘 가지고 오고 하면은 그 종목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하루에 뭐 아니면 일주일에 20% 30% 아니면 10%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잡으면은 이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나에겐 그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시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종목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력. 저는 주식의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10% 20%이 정도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으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어요. 운이 좋게 그게 한 몇 번 맞아 떨어져 나갔기도 했고, 그래서 수익이 좀 붙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만으로 돈을 불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투자만으로. 그러니까 저같이 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요새 전원주시 많이 유명하잖아요. 예전에도 주식을 저렇게 해서 한 종목에 오래 묶어놓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좀 가치 있는 종목에 계속 묶어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전에도 약간 유명했었는데 요새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죠. 자산이 많이 늦었으니까. 근데 그분도 엄청 아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종목을, 좋은 종목을 잘 잡아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큰 돈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얻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저처럼 종목 분석을 잘해서 이 종목으로 뭐 몇십 퍼센트 얻고 뺐다가 다른 종목으로 해서 몇십 퍼센트 얻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 사람이 있겠죠. 10,000명이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확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력. 큰 손. 저는 개인이 큰 손을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그럼 뭐 걔네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걔네들 눈치 보면서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UFC 격투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격투기를 보면 권투도 마찬가지겠지만 라이트급이 헤비급이랑 싸우는 거는 불법이죠. 절대로 그렇게 붙이지 않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싸우다가는 큰 데미지를 입고 어쩌면 사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하고 기관과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피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게 번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투자가 돼서 돈을 잃으면은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주식 하고 있나요? 근데 돈 버셨으면은 좀 괜찮은데 잃으셨으면 좀 더 마음이 씁쓸하고 하시죠. 자기 소중한 돈 나가니까. 근데 벌어도 문제예요. 언제 팔까? 그거 고민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오랜 기간에서 투자만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되지도 않고요. 개인은 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저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접으시는 게 좋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수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SNS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저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해서 뭐 조금의 돈이라도 벌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가끔 배달을 하는데 그걸로 해서 수익을 얻든지, 아니면은 돈을 좀 더 아끼든지.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아끼면서 부수익을 늘리는 방법이죠. 아니면은 시간을 좀 더 쏟아붓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억 천금을 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꾸준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워렌 버핏도 강조했듯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주식 투자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답답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영상을 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분은 제가 2017년도에 주식 투자에 눈을 뜨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분은 저를 비웃었어요. 니 따위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니 따위가 무슨 주식 공부를 하냐. 저는 근데 그때부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 분석 같은 것은 좀 두 번째로 했고요.
저는 트레이딩이나 차트 보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스스로 뭐 양봉, 음봉,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캔들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좀 상승을 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차트는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차트를 안 본 날이 없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차트는 돈이 없어서 차트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그냥 그게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감이에요. 저는 누구 추천해 줄 수 없고 그냥 제 돈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감. 평단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좀 적정하겠는데 넣어볼 만하겠는데 그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남을 가르칠 정도는 아니니까 저 스스로만 돈 벌고 끝나는 거긴 하는 건데 소액이죠, 소액. 그것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처럼 주식 투자 그 종목 공부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껴서 뭐 그분은 많이 아끼니까 아끼고 그걸로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좀 더 자기 현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도록 하고요.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을 좀 해서 또 다른 부수익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만으로는 그러니까 재테크성 주식 투자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고 많은 돈을 벌기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